희미한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강민주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17 소년의 어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게 가라앉은 긴장감, 알람이 울리기 전 세상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 고요한 순간만이 민준에게 허락된 유일한 평화였다. 숨 막히는 교실,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경멸의 눈빛들, 그리고 박지훈. 그 이름 석자는 민준의 심장을 차갑게 짓누르는 얼음덩어리 같았다. 2학기가 시작된 서울의 한 사립예술고등학교. 민준에게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괴롭힘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였다.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민준의 짙은 갈색 피부와 곱슬머리는 박지훈과 그 무리에게 아주 좋은 놀림감이었다. 등굣길, 복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그들은 그림자처럼 민준을 따라다니며 깜둥이, 아프리카에서 온 용병 따위의 모욕적인 언어들을 총알처럼 퍼부었다. 어떤 날은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복도에 쏟아버렸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저항은 더 큰 보복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 교실 안 민준의 자리는 창가 맨 구석이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는 투명한 유리벽에 막힌 듯 민준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 검은색 크레파스로 자신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그리곤 했다. 어둠 속에 갇힌 소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슬픈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모습. 그것이 민준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같은 반 김은수는 그런 민준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곤 했다. 창가에 앉아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종종 민준과 지훈 무리에게 머물렀다. 지훈의 악랄한 괴롭힘을 볼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다음 타겟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 하나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무력감. 은수는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담임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학교 미술 실기 대회 공모 요강을 나눠주었다. 주제는 나의 이야기. 민준의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 잊고 지냈던 아주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번 대회는 모든 작품을 익명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될 테니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길 바란다. 익명 출품 가능. 그 문구가 민준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 피부색도 이름도 없이 오직 그림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공모 요강을 움켜쥐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무도 없는 미술실에 남아 캔버스 앞에 섰다. 낡은 이젤 위에 하얀 캔버스를 올리고 물감과 붓을 꺼냈다. 어둠이 내려앉은 교정,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미술실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계에 선 소년의 모습. 한쪽은 깊고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있고 다른 한쪽은 간절한 눈빛으로 희미한 빛을 갈망하는 듯한 모습. 민준은 그 그림에 경계에서라는 제목을 붙였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 담아낼 작정이었다. 한편 박지훈은 요즘 들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무언가에 몰두하는 민준의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다. 늘 기죽어 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생기를 되찾은 듯한 모습도 어딘가 비밀스러운 행동도 모두 거슬렸다. 저 깜둥이가 또 무슨 궁상을 떠는 거지? 지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민준의 뒤를 은밀하게 밟기 시작했다. 그의 호기심은 언제나 아기를 동반했다. 민준은 며칠 밤낮을 그림에만 매달렸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림을 그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붓을 잡은 순간만큼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억압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듯했다. 캔버스 위의 소녀는 민준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경계에 선 모든 이들의 초상이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존재. 미술대회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민주는 거의 완성된 그림 앞에서 땀을 닦고 있었다. 그때 미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지훈과 그의 무리들이 들이닥쳤다. 어이 깜둥이, 밤늦게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몰래 연애라도 하나? 지훈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그림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훈의 시선이 캔버스에 꽂혔다. 이게 뭐야? 내 이야기? 시커먼 게 꼭 너 같네. 이런 그림으로 상이라도 탈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민준의 그림을 향해 다가가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색 유성 마커가 민준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지훈은 그림 한가운데에 검은 줄을 그으려는 듯 마커를 치켜들었다. 안 돼.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처음이었다. 지훈에게 정면으로 반항한 것은. 지훈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더욱 악랄한 미소를 지었다. 이 새끼가 겁대가리 없이 이게 진짜 자기 그림이라고 우기는 건가? 지훈의 주먹이 민준의 복부를 강타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의 무리들이 민준을 둘러싸고 발길질을 해댔다. 민준은 부서진 파스텔 조각처럼 힘없이 구겨졌다. 그의 눈앞에서 지훈은 민준의 그림 경계 해설을 향해 검은 마커를 휘갈기기 시작했다. 소년의 얼굴 위로, 빛을 갈망하던 손 위로 검고 추악한 선들이 그어졌다. 내까지 깨 그린 그림 따위 이렇게 되는 거야. 지훈은 그림을 짓밟고 침까지 뱉었다. 민준은 부서진 몸보다 더 산산조각난 마음을 부여잡고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역시 나 같은 놈에겐 희망 따위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미술실 문이 다시 열렸다. 순찰을 돌던 미술교사였다. 지훈과 그 무리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 눈치를 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쏜살같이 미술실을 빠져나갔다. 바닥에 쓰러진 민준과 처참하게 짓밟힌 그림. 미술교사는 충격적인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찢어지고 더럽혀진 자신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괜찮니? 이게 도대체... 미술교사는 민준을 부축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부서진 그림 조각들을 끌어모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지훈의 무리 중 한 명이 떨어뜨리고 간 듯한 스마트폰. 그리고 그 스마트폰은 녹화 중이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밤사이 학교 익명 게시판에 미술실 폭행 및 작품 훼손 영상이라는 제목의 짧은 클립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영상은 어두컴컴한 미술실에서 박지훈 무리가 강민준을 집단 폭행하고 그의 그림을 짓밟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파장은 엄청났다. 학생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교사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민준은 온몸이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등교했다. 어젯밤 그는 망가진 그림과 함께 지훈의 무리가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었다.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그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이것을 공개해야 할까? 또 다른 보복이 두려웠지만 이대로 묻어버린다면 영원히 지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몇몇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 박지훈과 그 무리들은 아직 등교하지 않은 상태였다. 잠시 후 담임교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민준에게 교무실로 같이 가자고 했다. 교무실에는 교장과 학생부장, 그리고 미술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어젯밤 일은 정말 유감이다. 학교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룰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교장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민준은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전에도 지훈의 괴롭힘은 몇 차례 있었지만 학교는 번번이 아이들끼리의 장난 정도로 치부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박지훈과 그 부모가 학교에 나타났다. 지훈의 아버지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유력한 인사였다. 교장실에서는 한동안 고성이 오갔지만 결국 지훈에게 내려진 처벌은 교내 봉사활동 10시간과 공개 사과라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또다시 힘 있는 자의 편에 선 듯했다. 민주는 절망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정의는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망가진 그림은 미술대회의 출품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익명의 캔버스는 그렇게 짓밟히는 듯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영상이 몇몇 학생들에 의해 외부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간 것이었다. 예술고등학교 내 집단 폭행 및 작품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학교 홈페이지는 항의글로 마비되었고 지역교육청에도 민원이 빗발쳤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학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결국 박지훈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졌고 그는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학교 운영위원직을 사퇴해야 했고 가담했던 다른 학생들도 정학 처분을 받았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민주는 여전히 어안이 번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혹은 누군가의 익명적인 도움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미술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민주는 출품하지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미 학교 전체에 알려진 후였다. 그리고 시상식 날 미술교사는 대상 수상작을 발표하기 전 민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미술대회에는 출품되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강민준 학생의 경계에서라는 작품입니다. 비록 그 작품은 물리적으로 훼손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목소리와 예술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미술교사는 민준을 단상 위로 불렀다. 어색하게 단상에 오른 민준에게 교장 선생님은 특별상이라는 이름의 상장과 함께 작은 격려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다. 강민준 학생의 용기와 재능을 기리기 위해 학교는 강민준 학생의 개인 전시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훼손된 작품과 함께 강민준 학생이 새롭게 그려나갈 희망의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가 민준을 향해 쏟아졌다. 민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의 시선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눈빛들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김은수는 이제 민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내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다른 반 친구들 중에서도 민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거나 그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민준의 피부색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수군거림도 존재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준 작은 작업실의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경계에 선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희망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민준의 개인 전시회는 작은 학교 갤러리에서 열렸다. 경계, 그 너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의 중앙에는 처참하게 찢어지고 더럽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경계에서 원본이 전시되었다. 그 옆으로는 민준이 최근에 그린 새로운 작품들이 자리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 폭풍 우치는 바다 위를 나는 새, 그리고 서로 다른 피부색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웃는 모습. 전시회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지역 주민들과 기자들까지. 사람들은 민준의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의 그림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특히 찢어진 경계에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 기자가 민준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강민준 학생,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피부색이 혹은 다른 누군가의 다름이 더 이상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깔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경계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다음날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민준의 이야기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사회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학교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였다. 전시회가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그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는 사계절이 변화하고 있었다. 봄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고 여름에는 짙푸른 녹음이 우거졌으며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들었다. 그리고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민준의 마음은 더 이상 시리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은수가 함께했다. 둘은 이제 미술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방과 후 작은 카페에 앉아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은수는 민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민준은 은수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다. 학교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민준의 사건을 계기로 학교는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학생 자치회에서는 차별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편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대놓고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 학생들은 다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방관자가 아닌 연대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지우는 강제 전학을 간 후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랐고 어쩌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지도 몰랐다. 민준은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복수심이나 증오심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는 앞으로 그려나가야 할 더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어느덧 졸업식이 다가왔다. 민준은 미술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국내 유수의 미술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졸업식 날 민준은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답사를 했다. 저는 오늘 경계에 서 있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다름 때문에 아파했고 세상으로부터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통해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용기를 통해 그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계는 더 이상 그에게 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빛들 속에서 은수의 미소를 발견했다. 그리고 저 멀리 객석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다가와 말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이 담긴 포옹이었다. 졸업 후 민준은 대학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만을 그리지 않았다. 세상의 다양한 경계에 선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몇 년 후 민준은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경계, 그 너머의 빛베2. 고등학교 시절의 그 작은 전시회는 그의 예술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은수가 함께했고 그의 그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고등학교 시절 그렸던 경계에서의 찢어진 원본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은 단순한 상처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 걸어온 치열한 시간의 증거이자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햇살 아래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자신의 새로운 그림을 바라보는 민준의 자화상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소년이 아니었다.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한 사람의 예술가, 강민준이었다. 그의 붓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경계가 아름다운 다리가 되는 그날까지 몇 해가 더 흘렀다. 강민준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유수의 갤러리에 초대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경계를 허무는 예술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의 피부색은 더 이상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편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정체성이자 그가 던지는 메시지의 깊이를 더하는 요소가 되었다. 어느 날 민주는 모교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다. 학교 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차세대 예술가와의 만남 행사에 강연자로 서달라는 것이었다. 그가 한때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학교. 하지만 이제는 아련한 추억과 함께 자신을 성장시킨 또 다른 의미의 모교가 된 곳이었다. 강단에 선 민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 중에는 과거의 자신처럼 혹은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었다. 민주는 준비해온 원고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아픔, 그림을 통해 얻었던 위로,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났던 작은 희망의 씨앗에 대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 다름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거나 상처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다름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고유한 빛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작가님도 과거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작가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과 또 그것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민주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 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피부색, 제 모습, 저를 둘러싼 모든 편견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었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다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믿음과 지지였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은수를 향했다. 은수는 여전히 민준의 가장 든든한 예술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친구였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민준은 오랜만에 학교 교정을 거닐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에게 학교는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다. 운동장에서는 다양한 피부색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농구를 하고 있었고 복도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가 졸업한 후 학교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미술실로 향하는 복도, 예전에 민준이 익명으로 경계에서를 전시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후배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그림 하나가 있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손들이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밑에는 함께 우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준은 그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톡톡 쳤다. 돌아보니 뜻밖의 인물이었다. 몇 년 전 민준을 그토록 괴롭혔던 박지훈이었다. 그는 예전에 오만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딘가 수척하고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민준 맞지? 오랜만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민준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그를 마주했다. 지훈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 정말 미안했다.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짓들 정말 후회하고 있어. 평생 반성하며 살고 있다. 그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지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를 향한 분노나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내 사과 받아들일게.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민준의 말에 지훈은 울컥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복도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쩌면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일지도 몰랐다. 지훈이 떠나고 민주는 다시 한번 함께 우리라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경계로 나뉘어 있고 차별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경계 위에서 혹은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손을 맞잡으려는 작은 움직임들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고 민주는 믿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종이. 민주는 그 위에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까? 어쩌면 그것은 경계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꿈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그의 붓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빛과 어둠,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모든 경계 위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그려나갈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 강민준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 민준은 모교 방문을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왔다.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캔버스 앞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지훈과의 예기치 못한 재회는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용서라는 단어의 무게,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놓아준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캔버스에 붓을 대기 시작했다. 이번 그림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나 날카로운 사회 비판보다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따뜻한 느낌이 주를 이루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들이 부드럽게 섞여들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 어쩌면 그것은 그가 박지훈을 용서한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의 예술 세계는 그렇게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초기 작품들이 자신의 상처와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였다면 이제 그의 시선은 자신을 넘어 타인으로, 그리고 세상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계에 선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경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했다. 몇 달 후 민주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현지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그들의 작은 손으로 그려내는 그림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놀라운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 아이들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민준의 피부색을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결코 차별이나 편견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었고 이내 그들은 민준을 그림 잘 그리는 멋진 형으로 받아들이며 따랐다. 민준은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계 없음을 체험했다. 피부색도 언어도 국경도 그들과 민준 사이를 가로막지 못했다. 오직 예술이라는 순수한 매개체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 벽에 커다란 벽화를 그렸다.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들 위로는 7빛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 있었다. 벽화가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예술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의 예술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이어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주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작 시리즈를 발표했다. 하나의 마음, 다양한 색깔 One Heart이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그에게 또 다른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의 작품은 이제 단순한 그림을 넘어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 강민주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화가가 되었다. 그의 작업실은 여전히 수많은 캔버스와 물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변함없이 사계절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시력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그 열정과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은수가 함께했다. 그들은 젊은 시절 함께 꿈꾸었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소박한 그림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촛불 하나. 그리고 그 촛불 곁으로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는 모습. 그림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빛이었다. 그 그림을 완성하고 며칠 후 민주는 은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경계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넘어 결국 세상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위대한 사랑과 예술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았다. 그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운 용감한 투사였고 예술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일깨운 선구자였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영원한 몽상가였다. 그의 그림들은 전 세계 미술관에 전시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삶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져 세대와 국경을 넘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그림 꺼지지 않는 빛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경계에 서 있으며 그 경계를 넘어 함께 빛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민준의 붓은 멈췄지만 그가 남긴 질문과 울림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의 사후 강민준 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의 주요 목적은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그와 같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은수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직을 맡아 민준의 뜻을 이어나갔다. 재단은 매년 강민준 평화예술상을 제정하여 전 세계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했다. 민준이 다녔던 모교의 미술실 한쪽 벽에는 그의 대형 초상화와 함께 그의 대표작 경계에서의 정교한 복제품이 영구적으로 전시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이 생전에 남긴 말이 새겨진 명판이 붙어 있었다. 예술은 경계를 지우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다. 당신의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다. 학생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의 그림과 글귀를 바라보며 차별 없는 세상과 예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곤 했다. 박지훈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갔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강민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는 그의 삶이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차별과 편견, 폭력과 무관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와 연대, 예술을 통한 치유와 희망.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거대한 벽화처럼 우리 시대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채로운 색깔로 그려내고 있었다. 어느덧 민준의 기일이 다가왔다. 그의 작은 무덤 앞에는 은수를 비롯한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꽃을 놓았고, 누군가는 그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또 누군가는 그가 남긴 음악을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따스한 햇살이 마치 민준의 온화한 미소처럼 그들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무덤가로 다가왔다. 다양한 피부색과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강민준 재단에서 후원하는 다문화 어린이 미술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을 민준의 무덤 앞에 내려놓았다. 그림 속에는 하나같이 밝고 희망찬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로 손을 잡고 웃는 아이들, 7빛깔 무지개, 활짝 핀 꽃들. 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에 어린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 평생을 바쳐 그리고자 했던 세상이 바로 저 아이들의 그림 속에
그리고 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뿌린 예술과 희망의 씨앗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후에도 민준의 무덤 앞에는 아이들이 놓고 간 그림들이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그 그림들은 어둠을 밝히며 세상 모든 경계 너머로 따뜻한 빛을 전하고 있는 듯했다. 강민준,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경계 없는 세상,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강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것처럼 피부색이나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다양성은 더 이상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편견이 존재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강민준의 삶과 예술은 그 노력의 과정에서 중요한 등대 역할을 했다. 그의 모교였던 예술고등학교는 이제 강민준 국제예술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전 세계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 영재들을 받아들이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의 정문에는 민준이 생전에 그린 함께 우리라는 제목의 거대한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졌다. 각기 다른 색깔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 모습은 학교의 교육 철학이자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김은수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전히 강민준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예술가들을 격려했다. 그녀는 종종 민준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어느 해 강민준 국제예술학교에서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전시의 마지막 섹션에는 민준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린 꺼지지 않는 빛과 함께 그가 평생을 통해 탐구했던 경계라는 주제에 대한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노년의 민준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계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모든 경계는 길이 되고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바로 그 길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부디 그 빛을 따라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십시오. 영상이 끝나자 관람객들은 한동안 깊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잔잔하지만 강력한 울림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바로 강민준이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사랑과 포용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였다. 전시가 끝나고 며칠 후 학교의 낡은 미술실 구석에서 아주 오래된 스케치북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강민준이 고등학생 시절 사용했던 스케치북이었다. 표지는 달코해졌지만 그 안에는 앳된 소년의 고뇌와 열정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의 순수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에는 그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했던 세상의 모습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진 곳에서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노래하는 평화로운 풍경. 스케치북은 강민준 기념관에 소중히 보관되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의 그림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 나가야 할 미래의 숙제로 남겨졌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꿈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경계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그의 예술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었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구전되었다. 그의 삶은 교과서에도 실렸고 아이들은 자기 전 그의 동화를 읽어달라고 부모를 졸랐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을 때면 그의 그림 앞에서 위안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곤 했다. 어느 먼 미래, 인류가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힌 시대가 되었다.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대한 우주 정거장.
그곳의 중앙 광장에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강민준의 함께 우리가 영롱한 빛을 발하며 회전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외모와 문화를 가진 존재들이 그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감탄하며 작품이 담고 있는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한 어린 외계인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게 물었다. 엄마,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예요? 왜 저렇게 많은 다른 존재들이 손을 잡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주 먼 옛날,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살았던 위대한 예술가란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그는 평생 동안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었단다. 이 그림은 바로 그 꿈을 담고 있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작은 눈동자 속에 홀로그램 그림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의 모습이 반짝였다. 어쩌면 강민준이 그토록 염원했던 경계 없는 세상은 바로 이렇게 우주 전체로 확장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강민준의 예술과 정신은 그렇게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비추는 꺼지지 않는 빛으로. 그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서로의 다름을 축복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서사시.